자, 우리 10강에서 3번 지문 가봅시다. 자, 단어 공부 반드시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고 나서 이제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고, 자, 같이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자, because speakers have to establish agreement on meaning. 자, speaker,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지. 말하는 사람들이 의미에 대해서 합의를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라는 뜻인데, 이게 말이 조금 웃기지. 해석을 이렇게 직역투로 하다 보면은 의미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다. 의미를, 야, 우리는 이 의미를 이런 뜻으로 쓰자, 이 단어를 이런 뜻으로 쓰자라고 사람들끼리 모두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의미겠지. 아무튼 그렇고, 자, 언어는 지역적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문장이 마무리가 됐어. 자, 첫 번째 문장을 딱 보면은 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언어는 지역적이다, 이 말에서 뭔가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주제가 드러난다라는 느낌이 들거든. 언어는 지역적이다, 그치? 주제의 포스가 느껴지지? 써봅니다. 자, 언어는 지역적이다. 자, 스펠링 까먹지 말자라는 의미로 영어로도 한번 써볼게. regional이라고 하지. 지역적이다 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했어. 근데 이제 언어는 지역적이다 라는 저 말 가지고, 그래서 뭐가 지역적인데에 대해서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잖아. 읽으면서 그거는 파악을 해야지. 그러니까 읽으면서 대체 글쓴이가 왜 언어를 지역적으로 얘기를 하는가, 왜 언어를 지역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Languages were not established by expert committee. 자, 언어라는 게 전문가 위원회에 의해서 구축된 게 아니야. 또는 decree라고 하면은 거기 해석 봐도 괜찮아. 판결이란 뜻이거든. 판결에 의해서 언어라는 게 구축된 게 아니야 하고 이제 나대이 법비지. 아니고 점차적으로 언어는 발전한 거야. out of. 뭐로부터 발전한 거냐면 사람들의 교류로부터 발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류를 하면서 언어가 발전한 거야. with each other, 서로 교류를 하면서. 그리고 their desire to communicate, 그들의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로부터 발전한 거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지. 일단은 문제 자체는 어휘 문제이기 때문에 어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욕구, 당연한 거 아니야? 언어는 당연히 의사소통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만들어졌겠지. 뭐 의사소통을 안 하고자 하는 욕구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번은 그냥 자연스럽게 동그라미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잠깐 단소리를 한번 해보면, 원래 어휘 문제를 풀 때 이 선지가 맞냐 틀리냐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되잖아. 근데 반대말을 생각하면 된다 그랬지. 자, 봐봐. communicate의 반대말이 뭐지? 의사소통하다의 반대말은 딱 떠오르는 게 없잖아. 이러면 이제 1번 선택지는 정답의 후보에서 제외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이제 훑어보자. 자, 언어라는 거는 무슨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게 아니야. 무슨 법원의 판결 같은 걸로 만든 게 아니야. 아니고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하면서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소통하고자 하는 desire, 욕구에서 언어라는 게 발전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문장이었어. 사실 보면 뭐 크게 별다른 내용은 아닌 것 같지. 일단 계속 넘어가 봅시다. 자, separation, physical or social 해가지고 separation이라는 단어를 주어로 잡는데 이렇게 수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 분리 또는 사회적 분리, 이렇게 됐지. 물리적 분리 또는 사회적 분리는 breeds new dialect, 새로운 방언을 breed, 길러냅니다, 뭐 만들어냅니다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2번 같은 경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반대말을 생각을 했을 때 breed, 길러내다, 만들어내다. 반대말은 뭐 억제하다 정도의 뜻일 것 같은데, 죽이다, 억제하다라는 뜻일 것 같은데, 자, 사회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면, 사람들이 떨어져 살면 새로운 방언, 사투리가 생기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가볍게 동그라미를 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사람들이 물리적으로건 사회적으로건 분리되면, 적어볼게. 물리적으로건 사회적으로건 분리되면 뭐가 생긴다? 서로 다른 언어가 생기게 된다. 방언이라는 게 생기게 된다 라고 글쓴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이 분리를 통해서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가 곧 요거 아닐까? 지역적이다. 같은 말 아닐까? 그러니까 지역이 나뉘어지니까
A 지역과 B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쓴다.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지역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 말 되는 것 같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계속 가보면 자, 이제 역접 하나 나왔어. 자, 그런데 as long as there is interaction, 교류라는 게 있는 한, 사람들끼리 교류를 한다면 언어의 경계는, 이거 적어볼게. 언어의 경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자, 생각을 해보자. 사람들끼리 교류를 하면 언어의 경계가 단단해질까? 언어의 경계가 확고해질까? 교류를 하는데 언어의 경계가 단단해지면 말이 안 되는 거지. 흐려지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얘가 일단 어법적으로가 아니고 어휘적으로는 틀렸습니다. 단단해진다라고 쓰면 안 되고 유연해진다라던가 뭐 경계가 흐려진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답지를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fluid라는 단어를 쓰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유연한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언어의 경계가 유연해진다. 뭐보다? Names for languages or national borders might suggest. 그래서 뭐 언어의 이름 또는 국가의 경계에 대한 이름이 암시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언어의 경계는 흐려집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연결사 체크 하나 합시다. 자, 예를 들어서 I grew up in Germany, a stone's throw away from the Dutch border. 경계란 뜻이니까 더치 보더는 네덜란드의 국경이라고 해석을 해보자. 네덜란드의 국경. 자, 내가 독일에 살았어. 근데 네덜란드 국경으로부터 a stone throw away 한 곳에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는 stone throw away는 이제 돌을 던진다라는 의미잖아. 글 쓰니까 조금 글을 재치 있게 쓰려고 이렇게 썼나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네덜란드 국경에서 돌을 던져서 갈 수 있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독일에 살고 있었대.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가 독일이라고 해보자. 그리고 여기가 네덜란드라고 해보자. 근데 네덜란드 국경에서 돌을 던져서 갈 수 있는 만큼 그 거리만큼 떨어진 독일에 살고 있었대. 그러니까 딱 여기 산 거지. 네덜란드하고 독일의 국경에 살고 있었다. 딱 접하는 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 자, 우리 부모님들의 독일어 버전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말하는 그 독일어 버전은 their local dialect, 그들의 지역적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뭐라기보다는 what they taught at school, 그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지역적 방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이 말하는 독일어 버전은 이렇게 가면 돼. 이게 주어. 은 하고 이제 동사. 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랑 비슷합니다? 지역 방언과 비슷합니다. 네덜란드 측면에서의. 그러니까 여기에 사는 우리 부모님이 말하는 독일어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네덜란드어하고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왜?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어? 언어는 지역적이다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국경 자체는 독일 쪽이야. 그러니까 국가 자체는 나는 독일 사람이야. 근데 내가 말하는 언어가 네덜란드 사람이 말하는 언어랑 크게 다르지 않다. 왜? 국가는 다르지만 지역은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자, 이 페이지를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기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판서를 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글쓴이가 처음에 언어는 지역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regional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했지. 그런데 이제 뭐 사람들이 분리가 되면 새로운 방언이 생겨. 분리가 되면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돼. 그런데 하면서 내용이 살짝 달라졌잖아. 방향이 달라졌잖아. 그거를 한번 적어볼게. 교류를 하면 뭐가 생긴다? 언어의 경계가 흐려진다. 유연해진다. 그래서 지역적이다라는 말은 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 교류를 하다 보니까
언어의 경계가 흐려지고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 그치? 지역적이다. 요 말, 똑같은 말. 이런 식으로. 자, 다음 페이지. The Germans might not understand High Dutch. 자, 독일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하이더치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석하는데 하이더치라는 말을 내가 좀 찾아봤어. 하이더치가 정말 말 그대로 고지대 네덜란드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고지 네덜란드어. 고지 네덜란드어, 이 고지가 왜 나왔나라고 하면 조금 더 알아봤는데 정말 말 그대로 높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네덜란드어라고 하긴 하는데 그게 조금 의미가 바뀌면서 표준 네덜란드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표준어. 대체 왜 그렇게 된 건가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잘 몰라. 그냥 알아본 게 여기까지 알아본 거거든. 자, 독일 사람들은 표준 네덜란드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당연하지. 서로 다른 나라기 때문에. 그리고 네덜란드 사람들은 표준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왜? 서로 다른 나라잖아. 다른 나라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의 표준어는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지. 하지만 농부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Either side of the border. 그 국경의 양쪽 측면에 살고 있는 농부들은, 자, 다시. 국경의 양쪽 측면에 살고 있는 농부들은 이라는 말을 얘네들이라고 지어버렸네. 독일이 있고 네덜란드가 있을 때 얘네들, 딱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 이 농부들은 사용한다. 꽤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왜? 지역이 가까우니까. 가까운 지역에 사는 양쪽 국가 농부들은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들은 이웃이야. 가까이 사는 이웃이야. 결국에 보면 이웃이야. 그들의 언어는 part of the West Germanic dialect continuum 하면서 이제 문장이 이제 지문을 마무리하는 문장으로 제시가 됐는데 이거 한글로 한번 적어볼게. West Germanic dialect continuum이라고 하면은 자, 서쪽 게르만 방언 연속체 이런 말이거든. 서쪽 게르만 방언 연속체, 서게르만 방언 연속체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서쪽 게르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자. 다시 서쪽 게르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요 말이 결국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같은 지역이다. 똑같이 이제 게르만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더 자연스러운 말이 만들어질 것 같아. 그래서 같은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일부다 라고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사니까 그들의 언어는 비슷한 거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정답은 3번이다 라고 하면서 글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자, 주제 자체를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면 언어라는 건 지역적이었지. 국가가 달라도 비슷한 곳에 살고 있으면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더라. 국가가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어디 소속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디 지역에 살고 누구하고 교류를 하는지가 중요한 거다. 이게 글쓴이의 주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제. 자, 여기까지. 다음 질문으로 갈게.